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뻔한데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돈이 새는 구멍을 막고 숨어있는 돈을 찾아내서 매달 최소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 이상 여유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고 아껴서 초라하게 살자는 말도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고 불필요한 지출은 현명하게 줄여서 내 피 같은 연금을 1원 한 장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똑똑하게 내 돈을 지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 집 통장에서 매달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바로 통신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휴대폰 요금으로 매달 얼마를 내고 계신가요? 5만원? 7만원? 아마 자녀분들이 개통해준 그대로 비싼 요금제를 계속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알뜰폰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름에 알뜰이 들어가서 통화 품질이 나쁘거나 잘 안 터질 거라고 오해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통신사망을 그대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오직 가격뿐입니다. 가까운 우체국에만 가셔도 쉽게 알뜰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짜리 요금제도 정말 많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고 주로 전화나 문자만 하신다면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내는 요금이 50,000원이라면 이것만 바꿔도 매달 40,000원이 내 주머니에 남는 겁니다. 1년이면 480,000원, 거의 500,000원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두 번째로 막아야 할 구멍은 보험료입니다. 10년, 20년 전에 가입해둔 보험, 물론 든든하시겠지만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의 나에게는 불필요한 보장까지 포함해서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녀 교육이나 사망 보장에 집중된 보험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의료비나 간병비 위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금융감독원에 운영하는 보험 다모와 같은 사이트를 활용하시거나 믿을 만한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불필요한 보험 몇 개만 정리해도 매달 5만원에서 10만원은 우습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1년에 12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통신비와 보험료 두 가지만 점검해도 매달 10만원이 넘는 돈이 내 수중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는 돈을 막는 것을 넘어 숨어있는 돈을 찾아올 차례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추가로 주는 혜택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 가스 등유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날이 더워도 추워도 전기요금 난방비 걱정에 냉난방을 마음껏 못하셨다면 이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통신비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통신요금을 최대 11,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알뜰폰 요금 10,000원짜리를 쓰신다면 거의 공짜로 휴대폰을 쓰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급여 제도,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등
찾아보면 정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는지 알려달라 라고 당당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만약 내가 사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이걸 활용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집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달 돈 걱정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과연 편할까요? 주택연금은 내가 가진 집을 담보로 나라 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나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연금을 평생 받으면서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도 연금액에 삭감 없이 100% 그대로 지급됩니다. 나중에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면 남은 차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받은 연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자녀들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위험은 나라가 부담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낡은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며 당당하고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에게는 필수적인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소한 소일거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달 5만원, 10만원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벌면 돈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고 생활에 엄청난 활력이 생깁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세요.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교통 정리를 돕거나 공원을 청소하고 가꾸는 일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한 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는데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외로움도 달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혹은 내가 가진 작은 재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텃밭에서 키운 상추나 고추를 조금씩 팔아보거나 손재주가 좋으시다면 간단한 수선이나 뜨개질로 용돈벌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고 불안한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알뜰폰으로 받고 통신비 거품을 빼십시오. 둘째,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해서 고정 지출을 줄이십시오. 셋째, 주민센터에 찾아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신청하십시오. 넷째,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일거리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추가 수입을 얻으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당장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통장에는 분명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내 노후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겠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노후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지혜를 발휘하면 충분히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하나씩 실천해 보시고 돈 걱정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